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지쳐 있죠. 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음,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거의 뭐 마지막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거의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돌아간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수업은 제8장 프로그램 실행 완이 되겠습니다. 주차로는 8주차 1차 시가 되겠고요. 네, 이 차트는 너무 자주 보죠? 예, 전체의 맥락을 깨뚫어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프로그램 실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수업인데요. 예, 앞에까지는 그 기초 작업을 해둔 겁니다. 전체를 맥락을 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일찍이 사회 문제 분석을 해봤죠. 사회 문제, 개인 문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분석 후에 욕구 조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메슬로 단계, 욕구 단계도 배웠고 뭐 알트푸드 배웠고 여러분 버나드 쇼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표적 집단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목표의 유행, 목표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런 선정 기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중에 타당성 기준이 있었고 실행 가능성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 타당성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용 효율성 3번째 와서 그 비용 효과 분석이 있었고요. 사회복지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공공사업, 대단히 공공사업에 쓰는 분석인데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은 비용을 투입한 그에 대해서 아웃풋 즉 결과가 어떤 거냐를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비용 효과 분석은 결과를 돈으로 산출되지 않는 어떤 수치, 뭐 퍼센트, 뭐그 대상자 수, 뭐 이런 어떤 수치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패닉 분석은 돈이 1억이 투입되면 결과가 뭐 100억이다, 뭐 200억 이런 똑같이 화폐로 표현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배워야 될 이건 앞에 것은 전부 기초 작업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부분이 이번 시간부터 두세 시간 걸쳐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간단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활동 내용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 타당성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 이어서 복습을 봤던데요.
타당성 기준에서 비용 효율성, 비용 효과 분석, 제가 자꾸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리네요. 이 부분은 중간고사의 시험으로 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용 효과 분석 빨간 글씨로 중간에 되어 있죠. 이것은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주로 사회복지 사업에 많이 쓰이는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목표 고정방법, 비용 고정방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이것도 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보다는 사회복지에서 덜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 사업이라든지 전체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용 효과, 앞에 배운 비용 효과 분석과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은 서로 비교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이라든지 그 비교, 그 다음에 어떤 데 주로 분석의 방법으로 쓰는지를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대단히 정부 공공사업에 주로 많이 쓰여지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즉 화폐로 투입하면 결과도 화폐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죠. 앞에는 비용 편익 분석은 돈으로 투입해서 결과는 퍼센트라든지 수치로, 돈이 아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난 거지만 이거는 인풋, 즉 돈이 투입되면 결과도 돈으로, 그 효과도 돈으로 나타내는 그런 분석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의 요약본이죠. 이게 프로그램 활동 내용 중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면 최고의 기획서가 또는 기한 또는 계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가자, 저 클라이언트의 대상이 제일 먼저라 했죠. 항상 이게 항상 누가 이런 되는 부분인데 클라이언트의 주 내용들이고요. 나이, 성명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며 그 주체의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즉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코너가 들어가야 되고요. 주로 그게 복지기관 혹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중에 어떻게 이 활동을 수행할 건가 하는 방법들을 세분화시켜서, 그거는 세분화하더라도 서로 독립적인보다는 서로 연속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동 내용을 서로 엮어가지고 잘 기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 양과 질, 그 다음에 동원되는 장비와 도구들, 그 다음에 실시 기간들, 6개월, 1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소, 주위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다 활동 내용 안에 다 표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 총괄, 슈퍼바이저 있으면 슈퍼바이저, 보조 진행자, 또 자원봉사자, 그런 수행 인원을 적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비인데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달리 예산 부분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법, 즉 모금, 정부 보조금 이런, 아니면 수혜자 부담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기입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의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뭐 평가의 기준, 뭐 평가의 방법들을 기술을 해둬야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요소들은 대충 머릿속에 조금은 윤곽을 잡고 있어야 기획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좀 편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게 기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목차들입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이 이번 시간인데, 그럼 실행을 배우기 앞서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절차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코너네요. 뭐 이건 요번 시간은 프로그램 실행을 배우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 의미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의 절차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실행 파트는 비교적 말들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의 의미입니다. 자, 교재 149페이지인데요.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에는 그 자체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실행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잘 계획되고 잘 만들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실행이 잘못되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실행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를 강의와 협의를 한번 개념들을 한번 보면요. 교재 14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의의 개념과 협의 개념, 좀 넓게 보는 우리 의미들 있고요. 좀 좁게 보는 게 있는데 우선 광의의 개념부터 한번 넓게 보는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하고 또는 이런 준비 단계로 해서 즉 준비 단계가 조금 성안이 되면 조직 편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획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고 나면 사후에 여러분 평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다 하면 한 과정이 다 끝나겠네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좁은 의미의 협의의 개념은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서 이 지도자와 참여자가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네요. 교재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지도자, 지도자 이래 나오는데, 지도자는 우리가 따지면, 예를 들면,
총괄 또는 주 책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 지도자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확보, 정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지도자 또는 주 책임자가 또는 총괄자가 여러분이 돼 보면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클라이언트들의 참여를 촉진도 해야 되죠.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 등으로 참여도 촉진도 해야 되고요. 이런 계획안도 구성도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계획하는 구성도 좀 해봐야 되고요. 주위에 활동하는데 환경들도 조성해야 되고요. 꾸며봐야 되고요. 또 물적 자원들도 동원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이러한 확보된 물적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도 해봐야 돼요. 이런 다양한 기법과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적 자원만 확보하면 되나요? 조직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 즉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해두듯이 역할 분담을 해둬서 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모두 다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 세 번째로는 실행 과정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때그때 조정, 즉 약간 상황이 바뀜으로 따라서 약간 뒤에 있을 것이 앞으로 온다든지 앞에 있을 순서가 실행 내용이 뒤로 간다든지 해서 조정을 또 부족한 부분은 즉석에서 수정 좀 해야 되고요. 또 보완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개선 활동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그때 즉 순발력 있게 조정,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참여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화를 요인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의도된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들을 촉진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요인들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피드백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부족하면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의도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끌어가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적응시키고 재조정하면서 참여자의 반응을 기꺼이 수용한다. 여러분 참여자들이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경험을 높이 사가지고 경험을 적용시키고 그 경험을 넣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참여자의 반응을 기꺼이 수용하는 너무 프로그램 그 진행자가 너무 고지식하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이럴 때 순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참여자가 좀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면 기꺼이 수용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실행 절차입니다. 교재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절차는 여러분이 칼라식 표에 보듯이 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립이 있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 실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관리 체계가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절차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절차 교재 152페이지를 보면 실행 절차를 중에 실행 계획 수립을 OW1H 이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 8-1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표 8-1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 8-1에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과정별 문제 확인을 위한 OW1H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먼저 1, who 되겠습니다. 누가, 다음 2는 when, 언제, 3, 그 다음에 here, 어디서, 4, what, 무엇을, 5, why, 왜, 육하원칙처럼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1H는 how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who, 누가, 언제든지 주어 개념이 먼저 오죠. 이거는 누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이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으로는 OW1H로 되어 있고요. 좌에서 우쪽으로는 실행계획 수립의 주요 요소가 먼저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 확인하는 요소들이 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who를 한번 볼까요? 누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램의 주관자, 이 프로그램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누구인가요? 주로? 기관이 되겠죠. 복지기관이든 그 다음에 주최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인가? 실행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죠? 복지기관의 직원들이죠. 그리고 그게 관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담당자, 외부 전문가,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기획을 만들 때 정해졌고요. 외부에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분야에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제일 유리하겠죠. 그 유리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또 초빙할 수도 있고, 또 각 복지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요소가 돼요. 자, 우리 누가 부분입니다. 현재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 이건 다 실행 주체에 대한, 실행 주체, 즉 누가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문제 확인한 요소들이죠. 세 번째는 반드시 실행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리하게 또는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참여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 때 기간이 있었죠. 그 중에 기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게 되겠네요. 그럼 언제 할 건가? 그러면 시행 예정 일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6개월 할 것인가, 3개월 할 것인가, 1년 할 것인가, 이런 기간도 주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실행 시기와 기간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언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봄인가? 가을인가? 아니면 뭐 여름인가? 이런 부분들이 체크돼야 될 문제들이죠. 예, 주로 뭐 지금은 원래는 봄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어려울 거고 뭐 가을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하는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자, 정해진 시기와 기간 내에 할 수는 없는가, 뭐 따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럼 실행 시기가 무리하게 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서, OH 중에 어디서 부분이죠. 그럼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획서에 처음 만들 때 장소, 환경, 막 이런 어떤 프로그램 내용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실행계획 수립의 주요 요소 중에서 어디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가? 그러면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딘가? 적합한 장소가 여의치 않는다면, 섭외가 여의치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간주되는 장소는 어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전에 계획서에 또는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다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어디서 3번째 문제를 오른쪽에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 확인 요소로 보면 실행 장소 및 주변 여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다른 장소는 없을까, 이것보다 또 다른 더 좋은 장소는 없겠는가, 그 다음 이런 장소가 조금 무리하게 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거는 체크를 한 번씩 해둬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무엇을, 화치죠. 무엇을 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실행 활동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의 확인 요소로서는 어떤 활동이 실행되고 있는가, 또 다른 활동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가, 연계되는 부분들은 없는가, 다음 세 번째,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없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두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왜에 해당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왜라는 것은 항상 의문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 그런데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주제는 무엇인가, 왜, 이런 거. 그럼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이 프로그램이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을 실행 목적과 달성과 관련된 문제로 보면 왜 이게 첫 번째로 왜 그 사람이 그 활동을 하는가, 두 번째 왜 그 시간과 장소에 하는가, 왜 자꾸 왜 이렇죠, 왜 세 번째 왜 그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가, 네 번째 목적 달성에서 무관성, 무일관성은 없는가, 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의문을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째 마지막 체크리스트 중에 H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것인가에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구조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산과 인력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는가, 홍보는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프로그램 수단도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주요 체크리스트 요소로 봐야 되고요. 다음 실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확인 요소들은 보면 어떻게 6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두 번째 뭐 다른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겠는가,
세 번째, 방법상의 일관성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고사는 레포트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쓰시는 게 여러분도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차부터 누누이 강조를 한 건데요. 다음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A4 한 장 안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총 문제가 3문제인데요. 위에 1번과 2번 각각 7점씩 해서 14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16점이 해서 총 30점이 중간고사 만점으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과 효과 분석을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교재 126에서 127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용 패닉 분석을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쓰시면 점수가 만점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줄여서 좀 쓰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숙지가 되고 나면 세 번째는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1번 첫 번째 비용효과 분석은 이러려 한데 두 번째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러하다. 그런데 이 두 곳을 비교한다면 하나는 사회복지에서 주로 쓰고 하나는 공공사업에서 주로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어떤 논조로 서로 비교해가면서 다른 점들을 비교해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필력을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시는 그대로 쭉 A4 한 장 범위 내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제출 기한은 4월 29일 한 저희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 휴대폰 넘버는 여러분들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휴대폰 넘버로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그냥 광범위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교재에 그대로 다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서 써놓고 요약하는 그런 실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은 자주 아마 들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도 들으시고 하니까 이러한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은 서로 개념도 아시고 서로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간단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기술하셔가지고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은 자율학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하실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 실시 이런 2번인데요. 이걸 교재 153에 156페이지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율학습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부분만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절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영상 온라인 수업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하고 요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은 눈치가 보이네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있으면 대면 수업이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그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이런 부분에 조심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또 4월 28일은 중간고사도 있네요. 다들 공부 좀 간단하게 해두시다가 제 메일로 A4 한 장 범위에 쓰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